이렇게 좋은 베르베린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떤 형태의 제품을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베르베린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가자입니다. 저에게 혈당, 콜레스테롤, 체중과 같은 대사 문제가 있는 경우 딱 하나의 영양제를 추천하라고 한다면 저는 베르베린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20년에 우리나라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는 600만 명 이상이고 당뇨 전 단계는 약 158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혈당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매우 중요한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큼은 식단이든 운동이든 꼭 관리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베르베린 영양제는 이런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영양제로 오랫동안 많은 연구가 되어 온 영양제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그 효과가 증명되어 왔고 연구들을 보면 당뇨 1차 처방약인 메트포민과 맞먹을 정도로 혈당 관리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제가 직접 먹어도 주변에 추천을 해도 정말 효과를 잘 보는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탄수화물 위주 식사를 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잦은 사람들, 식후 졸림이나 피로가 심한 사람들, 체중 감량 고민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 베르베린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당뇨가 있다면 메트포민을 처방받아서 먹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이런 혈당 관리 측면에서 이만큼 효과적인 게 있나 싶기 때문입니다. 베르베린은 메트포민보다 부작용은 덜하면서 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메트포민처럼 AMPK를 활성화시켜서 에너지 대사, 자가포식을 활성화시키고 인슐린 민감도를 올리고 지방 대사를 촉진시키는 것은 같지만 베르베린은 추가적으로 항염증 효과나 아니면 장내 미생물군에서 칸디다와 같은 유해균과 기생충을 억제하는 항균 능력, 콜레스테롤 수치와 간 건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쳐서 결론적으로는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의학 병원에서도 많이 권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좋은 베르베린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떤 형태의 제품을 먹느냐,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이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베르베린 시작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베르베린은 함량을 속인 문제가 예전에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제가 리뷰에서 함량이 검증된 제품들로 가성비 1등, 2등을 뽑아 드렸습니다. 이때 추천 제품에 일반 베르베린이 있었고 또 흡수 잘 되도록 만든 베르베린 파이토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파이토좀은 일반 베르베린보다 흡수가 훨씬 잘 되도록 만든 고급 형태예요. 한 9.6배 정도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리포존과 비슷하지만 더 안정적으로 흡수되게 설계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원료예요. 저는 일반 베르베린을 권하는 분도 있고 흡수 잘 되는 파이토좀을 권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반응에 따라서 추천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베르베린을 이용해 보시려는 분들은 이 가이드에 따라서 드시면 베르베린을 잘못 먹었을 때 발생하는 위장장애나 이런 게 좀 덜 하실 수 있으시고 효과도 더 잘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흡수율은 베르베린 파이토좀이 9.6배 정도 더 높아요.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가성비는 일반 베르베린이 더 좋습니다. 이걸 참고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어떤 제품을 언제 먹을지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먼저 내가 공복 혈당 개선이 목적이다. 그러면 저녁 식사 10분에서 30분 전에 베르베린 파이토좀을 복용하고 저녁을 드시면 좋습니다. 이때를 놓치시면 바로 식전에 생각나서 드셔도 되고 식사를 바로 시작했다면 그때도 늦지 않았으니까 일단 식사 초반 아니면 식사 전에 드시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공복 혈당은 왜 높아요? 밤에 우리가 자는 동안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밤새 필요한 당은 이 간에서 낮에 저장해둔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세포들이 쓸 수 있도록 혈액으로 당을 내보내주는 겁니다. 이때 여러 가지 이유로 간에서 당을 과하게 만들어내서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든 야식을 먹어서 그렇든 아무튼 간이 당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르베린을 먹으면 간에서 당을 만들어내는 효소를 활동 못하게 억제해 주기 때문에 이 포도당 생성이 밤새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복 혈당을 측정했을 때 예전보다 낮아진 혈당을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저녁 식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드시는 형태도 베르베린이 오랫동안 높은 농도로 유지되는 베르베린 파이토좀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이렇게 하루 한 번만 먹어도 공복 혈당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 개선까지 가져가려면 하루 2번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건 뒤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식전에 저녁에 30분에서 저녁 식전까지 한 알 무조건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 점심에 팀원들과 짜장면을 먹을 예정이다. 이러면 식후 혈당이 팍 솟아오르는 혈당 스파이크가 장난 아니겠죠. 이러면 일반 베르베린의 경우에는 식사 직전에 먹고 바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베르베린이 그 장 내에 있는 당을 분해하는 효소를 직접적으로 억제를 해서 그 짜장면에 들은 설탕과 밀가루 면으로 인한 혈당이 천천히 오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분비되는 인슐린 양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식후 졸음, 피로, 그리고 당뇨 예방, 당화혈색소 수치 감소, 결론적으로 인슐린 저항성 개선까지 이루어질 수 있고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에도 인슐린 분비가 그만큼 적게 될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짜장면 같이 혈당을 치는 음식과 같이 베르베린을 먹어서 그 음식에 있는 탄수화물 분해를 장에서 천천히 하게 하는 것이 그 일반 베르베린의 이용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장 내에 노출되지 않고 장세포로 바로 흡수되는 파이토좀은 어떨까요? 베르베린 파이토좀은 인지질에 베르베린이 붙어있기 때문에 장세포에서 탄수화물 분해 억제 작용이 일반 베르베린처럼은 되지 않겠죠. 하지만 높은 흡수율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각 조직에서 대사 스위치인 AMPK 활성화를 미리 시켜서 짜장면으로부터 섭취한 당과 탄수화물을 빠르게 세포로 흡수시키고 이를 빨리 소모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역시나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신 베르베린 파이토좀 섭취 타이밍은 식사 한 10분 전 좀 미리 먹어줘서 작용할 시간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일반 베르베린이든 파이토좀이든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게 목적인 경우에는 하루 3끼 중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하루 중 탄수화물이 높은 식사, 쌀밥, 빵, 면류가 많은 그 2끼를 정해서 그때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이나 두유같이 탄수화물 거의 없이 단백질 위주로 간단하게 먹는데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챙겨 먹으라고 했다고 아침 저녁으로 챙기는 분들이 계세요. 계란이나 두유를 먹고 혈당 스파이크를 그렇게 높게 치지 않기 때문에 베르베린을 먹을 경우 오히려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저처럼 평소에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원리로 가끔 고탄수화물 치팅을 할 때나 아니면 탄수화물이 좀 많이 들어있는 끼니를 먹을 때만 이런 베르베린을 이용해도 되는 겁니다. 원리를 알면 어떻게 드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다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이나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되길 원한다. 그러면 혈중의 일정 농도를 꾸준히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체내에서 작용해 줄 수 있도록 아침, 저녁으로 파이토좀 형태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혈당 관리까지 같이 될 수 있도록 식전 10분에서 30분 사이 그 정도 시간을 두면은 더 좋거든요. 저는 항상 식전 10분 정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나는 예전에 양과자처럼 과자를 자주 먹고 또 술은 저는 자주는 안 마셨지만 술도 만약에 자주 마시는 분이다. 그래서 장내 유해균이 많다. 그리고 여성 중에서는 칸디다 질염에 자주 걸린다. 이런 분들은 베르베린을 장내 유해균 억제용으로 이용하시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 베르베린 형태로 식후에 먹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식사 후에 먹으면 음식물과 같이 장 내에 베르베린이 좀 오래 머물 수 있고요. 또한 식사 후에 장내 세균도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대사도 하고 증식도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베르베린이 딱 도달을 해주면 균총을 좀 변화시켜서 장내 환경을 바꾸는데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후에 먹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렇게 장내 세균총을 바꾸려고 한다면 식후에 먹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지방간 개선을 위해서 베르베린을 먹어야 한다고 한다면 흡수 잘 되는 파이토점 형태로 아침, 저녁 하루 2번 드시면 간내 지방 축적이 억제되고 AMPK 자극을 하루 종일 유지하게 해줘서 간에 있는 지방을 줄이고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장 원하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섭취하는 제품의 형태와 섭취 타이밍을 오늘 가이드 해드렸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장내 유해균 억제 목적만 아니라면 두루두루 이 베르베린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저는 베르베린 파이토좀을 하루 중 식사량이 가장 많은 2끼, 아침, 저녁 또는 점심, 저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위장장애 부작용이 가장 적고 그만큼 체내 농도 지속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위장장애 부작용을 직접 겪은 저로서는 파이토점을 먹었을 때 위장장애가 전혀 없었고 효과도 잘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식사 한 10분 전에 아니면 그걸 놓쳤다면 식사 전에 드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게 베르베린 효과를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하루에 한 번만 챙길 수 있어요 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베르베린 파이토좀이 더 오래 체내 농도가 지속되기 때문에 파이토좀으로 이용을 하시고요. 섭취 타이밍은 저녁 시간은 꼭 들어가는 시간대니까 저녁 식사 한 10분 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베르베린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또는 기존에 섭취하고 계시더라도 이렇게 섭취 목적에 맞게 잘 이용하고 계시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언제 먹으면 가장 좋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영양제를 잘 이용하는 법을 말씀드렸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운동을 병행하면서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영양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제가 늘 말하는 프레쉬, 그러니까 식단, 휴식,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를 이 영양제 섭취와 같이 골고루 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면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더 힘이 날 것 같고요.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들의 현명한 영양제 생활과 건강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